안녕하세요. 행복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꿈꾸는 반야의 서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마술 공연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마술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눈앞에서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우리 인생에서도 삶을 반전시켜주는 그런 마법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정말 마법 같은 그런 아름답고도 멋진 감동 실화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3집 앨범 Love Yourself의 모티브가 된 책으로 알려져 있죠. 달라이라마, 틱나탄, 아리아나 허핑턴 등 많은 명사들이 아주 극찬을 한 책입니다. 책 제목은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 원제는 Into the Magic Shop, 저자는 제임스 도티 교수님이고요. 판미동 출판사입니다. 저자인 제임스 도티는 스탠퍼드 대학 신경외과 교수이시고요. 의과대학에 속한 연민과 이타심 연구 및 교육센터의 창립자이자 소장입니다. 책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1부, 그해 여름의 마술가게에서 1장과 2장, 이 두 개의 장을 중간중간 요약하듯이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1장, 진짜 마술, 1968년 캘리포니아주 랭커스터. 우리 가족은 가난해서 굶는 일이 일상 다반사였다. 나는 배고픈 게 싫었다. 가난한 것도 싫었다. 어느 날 아침에 마술용 가짜 엄지손가락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을 넣어두는 침대 및 나무 상자에 넣어두었었다. 언제나처럼 형은 없었다. 아마 형이 그걸 가져갔거나 적어도 어디 있는 줄은 알 것 같았다. 형이 매일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알지 못했지만 자전거를 타고 찾아보기로 했다. 마술용 엄지손가락은 나한테 아주 소중한 것이니까. 그게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었다. 반드시 나의 엄지를 찾아야 했다. 나는 1번가 어느 호젓한 거리 상점가를 건너 자전거를 몰았다. 보통 때 내가 다니는 길은 아니었다. 시장 옆에는 안과가 있었고 그 옆에는 예전에 본 적 없는 가게가 하나 있었다. 선인장 토끼 마술 가게. 나는 상점 거리 앞 인도에 자전거를 세우고 주차장 건너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마술용 플라스틱 엄지손가락을 팔까? 얼마나 할까? 돈은 없지만 그냥 한번 보는 거야 괜찮겠지? 그래서 자전거를 거기 두고 마술가게 앞문을 밀었다. 웨이브가 있는 갈색 머리의 할머니가 책을 읽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책에서 얼굴을 떼지 않았다. 그러다가 안경을 벗고 고개를 들더니 내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렇게 나를 쳐다보는 어른은 처음이었다. 나는 루스라고 한단다. 내 이름은 뭐니? 저는 짐이라고 합니다. 그래, 짐이구나. 내가 와줘서 참 반갑다. 그래, 무엇을 도와줄까? 제 엄지손가락이요. 내 엄지손가락이라니. 플라스틱 엄지를 잃어버렸거든요. 여기에 있나요? 내가 비밀 하나 말해줄까? 나는 마술용품에 대해선 하나도 모른단다. 우리 아들이 가게 주인인데 지금은 없어. 난 그저 여기에 앉아 책 읽으면서 심부름 하러 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단다. 마술이나 엄지손가락 마술에 대해선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어쨌든 저도 그냥 둘러볼게요. 그러려무나 마음껏 둘러보렴. 그리고 내가 찾는 게 보이면 나한테 꼭 말해주고.
루스는 미소를 보냈다. 왜 루스가 미소를 짓고 있었는지 정말 알 수 없었지만 그건 정말이지 아무 이유 없이 내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온화한 미소였다. 랭커스터에 사니? 루스가 물었다. 네, 그런데 반대편 동네에 살아요. 형을 찾으러 자전거를 타고 왔다가 우연히 이 가게를 보고 들어와 봤어요. 마술을 좋아하는구나. 네, 정말 좋아하죠. 마술의 어떤 점이 그리 좋으니? 내 생각에 마술은 멋지고 재미있는 것이라고 그냥 말하고 싶었는데 내 입에서는 딴말이 튀어나왔다. 저는 뭔가를 연습하고 그걸 잘 해낼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제가 잘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 좋은 거죠. 마술이 잘 되건 못 되건 오로지 저한테 달려 있으니까요. 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건 뭘 하건 뭐라고 생각하건 중요하지 않아요. 마술을 얼마나 연습했니? 몇 달 했어요. 매일 연습했는데 어떤 땐 몇 분, 어떤 땐 1시간도 하고요. 하지만 매일 했다는 거죠. 처음엔 진짜로 힘들었어요. 심지어 안내 교본이 있어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점점 쉬워지더라고요.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멋진 마술처럼 들리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연습했다는 게 멋지구나. 그런데 왜 그 마술이 된다고 생각하니? 어째서 마술이 사람들한테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그게 어째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마술이 되는 거지? 갑자기 루스의 표정은 매우 진지해 보였고 정말로 나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게 제 생각에는 마술사가 너무 잘해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으니까 그 마술이 통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마술사의 교묘하고 재빠른 손재주를 못 보니까요. 그러니 마술을 할 땐 사람들의 주의를 빼앗아야 해요. 이 말을 듣고 루스는 웃었다. 하하하, 사람들의 주의를 빼앗는다고? 그거 참 완벽하구나. 넌 정말 똑똑해. 그럼 이번에는 마술이 왜 통한다고 생각하는지 내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니? 루스는 내가 대답하기를 기다렸다. 어른이 나한테 무언가를 말해도 좋다는 허락을 구하려고 물어보는 그 상황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럼요. 내 생각에는 사람들이 실제로 거기에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마술이 통하는 것 같아. 이 가짜 엄지손가락 속임수만 해도 사람 마음이 우스운 것이라서 통하는 것이거든. 마음이란 보게 되리라 기대하거나 예상하는 것만 본단다. 그때 마음은 진짜 엄지손가락을 볼 거라고 예상하니까 그대로 보는 거지. 사람의 뇌는 원래 항상 바쁘지만 실제로는 매우 게으르기도 하니까. 그리고 내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 쉽게 주의를 뺏겨 산만해지기 때문에 마술이 통하는 것도 맞아. 하지만 사람들이 손동작 때문에 주의를 뺏기는 건 아니란다. 마술쇼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거기에서 진짜로 그 마술쇼를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 사람들은 어제 했던 뭔가를 후회하고 있거나 내일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 처음부터 그들은 진정으로 그 마술쇼에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 어떻게 가짜 플라스틱 엄지를 알아볼 수 있겠니? 나도 마술을 믿어. 하지만 속임수 장치와 교묘한 기술과 손재주로 하는 그런 마술을 믿는 건 아니야. 내가 말하고 있는 마술이 어떤 것인지 알겠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좀 멋질 것 같아요. 나는 루스가 계속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했다. 우리가 진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좋았다. 내가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내가 앞으로 6주 동안만 이 동네에 있을 예정인데 혹시 그 6주 동안 매일 나를 보러 온다면 마술을 좀 가르쳐 줄게. 마술 가게에서 살 수도 없고 내가 실제로 짠 하고 나타났으면 하고 바라는 걸 이루도록 도와줄 그런 마술 말이다. 플라스틱 가짜 엄지는 필요 없어. 교묘한 손재주도 없어도 되고. 어때?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죠?
왜냐하면 난 깜빡거리는 불을 거대한 불길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누군가 나한테 가르쳐 주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때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너한테는 특별한 뭔가가 있어. 그러니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여기에 온다면 너도 그 특별함을 분명 보게 될 거야. 아무렴, 내가 약속해. 할 일도 많아지고 내가 가르쳐주는 마술 연습도 해야 할 거야. 엄지손가락 마술 연습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할 텐데. 하지만 약속하마. 내가 너한테 가르쳐줄 마술은 네 삶을 바꿔줄 것이란다. 루스의 외모는 누가 봐도 할머니였지만 눈빛은 달랐다. 그 눈빛에는 불가사의와 비밀과 모험이 담겨 있었다. 이 할머니가 나한테 내 삶을 바꿀 수도 있는 뭔가를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정말 말한 그대로 해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렇게 해도 내가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나는 예전에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어떤 것, 바로 희망을 느꼈다. 짐, 어떻게 생각하니? 진짜 마술을 배울 준비가 되었니? 그 간단한 질문으로 내 삶의 전체 궤적, 그리고 운명이 장차 나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인연을 만나게 되는데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인연도 만나지만 때로는 악연을 만나서 공경에 처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좋은 인연을 만나서 인생의 지혜가 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흡수하지 못하고 놓치게 되는데요. 물론 제임스 도티 교수가 12살 어린 시절 루스 할머니가 얘기해 준 것들의 진정한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해서 어느 시기 시련과 고난에 처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은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임스 도티 교수와 루스 할머니와의 6주간의 인연은 정말 특별하고도 귀한 운명적인 만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장 평안하게 휴식하는 몸. 나는 매일 마술 가게로 가려는 계획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딱히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다. 랭커스터의 여름은 뜨겁고 세찬 바람이 불고 영원히 계속될 연옥에 있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가끔 누군가 자신에게 말을 건네거나 무슨 말이라도 해주기를 정말로 바란다. 그러면 자신이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로는 말을 건네주지 않는다고 그게 당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당신 주변 사람들의 고통이 너무 크면 당신은 투명 인간처럼 된다. 그저 그래서 당신이 보이지 않는 것뿐이다. 루스는 나한테 아침 10시에 가게로 오라고 했다. 루스가 무엇을 가르쳐 줄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다. 그냥 루스에게 뭐라도 더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랐고 어디론가 간다는 것도 기분이 좋았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었다. 첫날 자전거를 타고 마술가게 앞으로 가니 창 너머로 루스가 보였다. 루스는 웃으며 내 이름을 크게 불렀다. 짐, 반갑구나. 잠시 생각했단다. 내가 과연 여기에 올까 하고 말이야. 여기 내 아들 닐을 소개하마. 닐은 마술사란다. 어머니 마술이라면 분명 내가 원하는 걸 뭐든 얻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그건 뭐랄까? 램프 요정 지니와 비슷하긴 해. 그런데 어머니는 내 머릿속의 지니에게 너를 소개해 주실 거야. 루스는 아들의 팔뚝을 툭툭 치더니 나를 쳐다보았다. 어서 오려무나 짐, 우리 이제 시작하자. 루스는 가게 뒤쪽 문을 향해 걸어갔다. 내가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 채 루스를 따라갔다.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마술은
마술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다. 이 마술은 수백 년 동안, 어쩌면 수천 년 동안 우리 주변에 있어 왔지. 그런데 누군가 너한테 그걸 가르쳐 주어야만 비로소 내가 배울 수 있단다. 하지만 먼저 내가 나한테 뭔가를 주어야만 해. 루스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라면 그녀에게 뭐든 줄 거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 나한텐 자전거 외에 그리 대단한 게 없었다.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나한테 약속을 해줘야 한단다. 이번 여름에 내가 너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훗날 너도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다른 누군가에게 그걸 알려주고 그 사람도 그 다음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러할 것이라고 약속을 받아야 해.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루스는 나를 빤히 쳐다보며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정답만이 있음을 눈치챘다. 약속할게요. 자, 눈을 감으렴. 내가 바람 속에 흩날리는 하나의 나뭇잎이라고 상상해 보려무나. 짐, 첫 번째 마술은 내 몸 안 모든 근육에 긴장을 푸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란다. 그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아. 내가 긴장을 풀고 편안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었는지 생각나지 않았다. 난 언제나 냅다 달려가거나 마구 싸울 준비를 하고 살았던 것 같았다. 다시 눈을 떴다. 그러자 루스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갸우뚱하니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를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란다. 너를 도와줄 거야. 날 믿어줄 수 있겠니? 왜 그래야 하죠? 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건가요? 내가 물었다. 우리가 만나던 순간 너한테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았단다. 그걸 보았어. 그래서 너도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싶은 거란다. 좋아요. 믿어요. 나는 답했다. 그렇다면 좋아.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할 거야. 이제 내 몸에 초점을 맞추렴. 기분이 어떠니? 잘 모르겠어요. 자전거를 타는 걸로 생각해 보자꾸나. 내가 정말 빠르게 자전거를 탈 때 내 몸 안에서 어떤 느낌이 들지? 느낌이 좋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 심장은 어떤 상태니? 뛰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며 나는 웃었다. 느리게 아니면 빠르게? 빠르게 뛰어요. 좋아. 손은 어떤 느낌이니? 나는 손의 긴장을 풀었다. 손도 이제 느긋하게 풀었어요. 좋아. 호흡은 어떠니? 깊게 쉬고 있니? 아니면 얕게 쉬고 있니? 루스는 호흡을 깊게 들이쉬었다가 내쉬었다. 이렇게 하고 있니? 아니면 이렇게 하고 있니? 이번에 루스는 숨이 차서 헐떡이는 강아지처럼 빠르게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 둘 사이 어디쯤인 것 같아요? 초조하니? 아니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다시 다리를 떨고 있는데 조금 초조한 것 같아요. 몸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신호로 가득 차 있단다. 몸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지. 누군가가 너한테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넌 잘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도 있어. 내가 정말 모르거나 말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내 몸은 언제나 내가 어떤 느낌인지, 어떤 기분인지 알고 있어. 내가 두려울 때, 즐거울 때, 너무 신날 때, 초조할 때, 화가 날 때, 질투할 때, 슬플 때, 내 마음은 내가 잘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몸한테 물어보면 똑바로 말해줄 거야. 어떤 면에서 몸은 자기만의 마음을 갖고 있단다. 몸은 반작용을 해. 반응을 하지. 몸은 어떤 상황에서 올바른 방식으로 반응할 때도 있고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할 때도 있단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문득 나는 그 말이 참으로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오면 항상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엄마의 기분이 어떤지 순간 알아챌 수 있었다. 엄마가 한마디 거들 필요도 없었다. 내 뱃속의 깊은 구덩이 속에서 그걸 느낄 수 있었다. 내가 화가 났을 때나 두려웠을 때가 언제였는지 그 예를 하나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그러면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줄 때 네 몸 안에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야. 내 마음은 마구 내달리기 시작했다. 루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어야 할까? 카톨릭 학교에 다녔는데 수녀님이 나를 손바닥으로 철썩 때리는 바람에 생각할 겨를 없이 나도 수녀님을 대받아쳤던 그때 이야기를 해야 할까? 아니면 아빠가 다시 술에 취해 집에 왔던 목요일 밤에 대해 말해야 할까? 그도 아니면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갔을 때 의사가 했던 말을 듣고 의사를 때려주고 싶었다거나 아니면 쥐구멍으로 숨고 싶었다거나 실은 둘 다 하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해도 될까? 짐, 내 생각의 소리가 너무 커서 나한테도 다 들리는구나. 내가 그걸 불러낼 수는 없단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걸 지금 이 순간 곧바로 나한테 말해주려무나. 루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온갖 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중이에요. 루스는 미소 지었다. 그래, 알았어.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없단다. 지금 우리는 네가 어떤 느낌이고 어떤 기분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감정은 맞거나 틀리거나 하지 않아. 그건 그냥 감정일 뿐이란다. 나는 루스가 하고 있는 말을 정말로 믿지 않았다. 나는 나의 감정, 나의 분노, 나의 슬픔, 그러니까 내 감정이 나를 휘몰아치는 듯한 모든 방식에 대해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다. 도망치고 싶었다. 네, 짐은 수치심을 느끼며 도망치고 싶었지만 루스에게 결국 가족들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술을 마시며 고함을 지르는 아버지, 그리고 평소 먹는 진정제를 한 움큼 드셔서 병원에 수시로 데려갔어야만 하는 어머니 얘기를 하게 되지요. 이렇게 가족의 불행한 생활 모습을 고백한 짐에게 루스 할머니는 몸 안의 모든 근육의 긴장을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짓거리는 DJ를 잠재우고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길들이는 것도 연습을 시키지요.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한참 힘들게 보냈던 그 시절이 자꾸만 떠올라서 눈물이 났는데요. 그 힘들었던 시기에 좀 더 일찍 이 책을 만났더라면 많은 도움을 받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깊은 울림이 있는 그런 책이었고요. 한 문장 한 문장이 모두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내려온 마법과도 같은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들이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